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고민은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외모 컴플렉스 영상을 올렸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가슴 컴플렉스 영상을 올렸을 때도 이제 몇 통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 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가슴 컴플렉스가 생긴 이유, 외모 컴플렉스가 생긴 이유, 외모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내 외모에 대한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메일들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런 댓글들을 읽게 되었을 때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왜냐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다, 내 가장 친한 동생이다, 내 가장 친한 언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짝꿍이, 여러분의 남자친구, 남편이 항상 외모를 지적하고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꾸미냐, 이것 좀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여러분을 아끼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 그 문제로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됐다면, 나에 대한 자꾸 의심이 생긴다면 그냥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시간에 그냥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었죠. 내 자존감을 깎아내린 남자, 내 스스로가 나를 의심하게 만든 남자. 그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냥 정말 이쁜 여자, 매력 있거나 자신감이, 자존감이 높은 여자보다는 정말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쁜 여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왜 저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잠깐 만나게 됐죠. 잠깐의 연애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만날 때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다 지적했어요. 나 정말 나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느라 가방에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들고 다니는 시절이라서 잔스포츠 가방 아시죠? 사이즈 엄청 큰 거. 그거를 정말 메고 고등학생처럼, 아니면 공부만 하는 그런 애들처럼 다녔거든요. 공부만 했어요. 사실 그때는. 큰 가방에, 나는 몸이 작은데 큰 가방 메고 막 이렇게 다녔었죠. 그거 보고 려나야 너는 왜 그런 가방을 메니?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상황,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지 이해를 해주려고 하지는 않고 내가 이 못생긴 큰 가방을 메는 거에 빠져서 나를 지적하고 왜 그 가방 메냐고 막 이게 잔소리를 했죠.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다 보면 저는 그게 제 잘못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방을 메면 안 되는 건가? 대학생들은? 내가 너무 나를 안 꾸미고 다니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쁜 여자들 만나면,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서 이쁜 친구들 만나면 려나야 이러면서 또 지적하고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하고 항상 쟤만 칭찬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점점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을 쳤죠. 그리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들로 저를 다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배터리라고 말했어요. 배터리? 그러면 또 려나야 누가 배터리라고 말하냐고, 누가 배터리라고 말하냐요. 진짜 너무 촌스럽다고 배터리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촌스럽고 배터리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외국에서 공부를 잠깐 하다 왔나? 그래서 자기는 교육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촌스럽지 않은 사람임을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스웨덴은 와서 알게 된 것은, 여기 사람들이 배터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배터리. 다시 한번. 배터리. 스웨덴어로 배터리가 배터리인 거예요. 제가 이거 알게 되고 나서 그럼 스웨덴 사람들은 다 교육 못 받고 멍청한 사람들이냐?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졌죠. 오래 못 갔어요. 왜냐면 서로가 스트레스였고 서로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추억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헤어질 때는 가슴이 진짜 아팠어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조차, 그 짧은 몇 달의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고 가리기 시작하고 했는지.
나에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지인이, 내 친한 동생이, 내 주변 사람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로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다면 전 당장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왜냐? 당연히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의 가치관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남자도 여러분의 외모를 지적함으로써 자기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불만족하고 내 여자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이 남자도 자기 가치관에 맞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는 게 나아요. 플러스로 세상에는 여러분 이 남자보다 훨씬 좋은 남자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에게 메일을 주셨던 구독자분들도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다 내 외모를 지적하고 가슴을 지적해서 세상 모든 남자들이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만났던 뭐 2-3명의 남자, 뭐 많으면 6-7명의 남자, 그 남자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남자들, 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남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몇 명의 남자로 인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분명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 여러분의 컴플렉스까지도 사랑해주는 남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런 남자 어떻게 만나는데요?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공부, 나에 대한 공부, 삶의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아,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들이 무엇인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걸 지지하게 될 남자를 이제 찾게 되고, 나와 같은 가치관, 우선순위를 가진 남자를 찾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무리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저는 책 읽는 것을 무지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내 외모보다는 내 이런 정신세계, 내가 하는 활동들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면 전 뭘 해야 될까요? 그쵸? 독서 모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동호회, 아니면 뭐 크로스핏 헬스장에 가거나 해야겠죠. 그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어쩌다가 발에 걸려서 독서 모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문을 열었는데 크로스핏 헬스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그게 관심사여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훨씬 잘 통하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 너무 즐거워요. 내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의 정신세계를, 나의 우선순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구나,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의 분위기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만났구나, 앞으로는 뭐가 더 중요하겠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남자가 많으니 나를 상처 주는 남자는 멀리하고, 나를 아껴줄 수 있는 남자, 내 정신세계를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세요. 찾아.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남자, 내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남자는 만들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도 가까이 두지 말고, 그런 사람을 내 짝으로도 두지 마세요. 이거는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남성분들 똑같아요. 나를 깎아내리는 여자, 그리고 내 자존감을 짓밟는 여자는 만나지 마세요. 오빠는 왜 이것밖에 못 벌어? 오빠, 내 친구 남자들은 혼수로 이런 것도 해온다는데 오빠 당연히 해오거지? 나 사랑하니까? 이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세상에는 더 성숙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몇몇 정말 나쁜 여성들, 남성분들 때문에 그 나머지 여성, 남성분들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라디오스타에선가 이효리 씨가 남자는 거기서 거기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효리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쓰레기 같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하고 싶은 남자, 여자들도 많지만, 그와 반대로 계속 노력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만족시켜주고 싶어하는 여성분, 남성분도 정말 많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짝꿍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함께 발전하면 최고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남자들이 차고 널렸어요. 분명 내 외모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내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남자들을 찾고 그런 사람을 내 것으로, 나의 짝꿍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공부에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짝을 올해는 아니면 앞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뭐 고민 같은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줘도 좋고 아니면 메일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